화려하게 부활한 부산 중구의 원도심. 평일 3천여 명, 주말 7천여 명이 찾는 부산의 대표 관광지. 그 배후에는 삼복도로 달동네 보수동이 있습니다. 평균 40도 경사지에 늘어선 주택. 초고령 인구 28%. 보수동은 늙고 낡고 좁고 불편한데요. 여기 올라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남하는 사람 전부 쭉 둘러와서 이래 다닙니다. 여기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 치고 노인네들이 많이 힘드시죠. 그래 여기 엘리베이터나 뭐 에스컬레이터나 그런 거나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중구 보수동입니다. 국제시장, 또 광복로, 자갈치시장, 또 이런 부산의 원도심의 배후 주거지인데요. 그런 곳과 다르게 점점 쇠퇴하고 있는 곳이지요.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인들의 정관거주지로 사용되었고 또 6.25 전쟁 때는 수많은 피난민들을 품어주었던 매우 고마운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약 70년 만에 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변화의 내용을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된 보수동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게 되나요? 이 주거 환경이 굉장히 경사지가 많아서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보행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그 보행권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좀 입체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애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학교를 등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보수 초등학교를 주변으로 그 안심 안전 통학로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보행이 불편한 좁은 보도 대신에 도로를 택한 아이들. 스쿨존이란 말이 무색한데요. 도로 위의 아이들이 위태롭습니다. 제일 처음에 스쿨존을 만들 때부터 좁다고 넓혀야 된다 했는데 학교 사정도 있고 도로 사정도 있어갖고 좀 여의치 않아갖고 이때까지 그대로 있는데 앞으로 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스쿨존하고 이 간선도로를 좀 넓혀야 되지 않겠나. 이 학교 측하고 중구 세무사하고 협의를 해서 좀 공간을 확보를 하고 펜스를 조금 넓게 하고 네, 펜스도 투명 유리화해서 그래서 애들이 등하굣길에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지금 한 1m 20 될 것 같은데 이 폭이 좀 늘어나는 건가요? 늘어나고 또 담벼락도 좀 약간 좀 이렇게 바꾸고 환경을 좀 바꿔주고 여기 계단이 한 몇 개쯤 될까요? 이 전체가 150개. 네. 그 주차장은 한 몇 대 정도 주차하고? 이게 50면에서 60면 정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럼 여기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면 좀 어르신들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행 환경의 구축과 동시에 주거 환경의 개선도 이뤄져야겠죠. 이 길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이곳이 흑교료입니다. 검정다리라고 하는 다리가 있었던 곳인데요. 보수천이 흐르고 있었고 이 서구와 동구를 연결하던 그런 기능을 갖고 있던 다리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애국지사들이 동대시동 형무소에 수감이 될 때 이 다리를 건넜고 또 그 가족들이 애국지사들을 만나러 갈 때도 슬픈 마음을 갖고 건넜던 다리라고 합니다. 검정다리라는 이름이 유래된 것은 다리의 부식을 막기 위해서 나무를 그을렸고 그래서 이제 까맣게 되면서 검정다리라는 이름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다리의 이름을 딴 집도 세워졌습니다. 집수리 사업단 박구미와 업사이클링 사업단 박구미 위치한 검정다리의 꿈. 이곳에서는 주민과 문화예술인이 모여 보수동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활동합니다. 되게 독특한데요. 이 공간이 뭐 하는 곳인가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 좀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안 쓰는 물건들, 버리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수집해서 작가들의 어떤 좀 아이디어나 이제 그런 창의력을 넣어서 좀 새롭게 그런 물건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다시 이제 뭐 돌려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 팔기도 하고 해서 보수동 재생 사업에 어벤져스가 뭉쳤습니다.
주민 마을활동가, 문화기획가, 행정인 등이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 중인데요. 보수동에 저희가 이제 주민분들과 학생들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우리 동네의 문제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그런 것들을 올해는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선생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좀 하는 자리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생을 거듭한 보수동 책방 골목. 2010년 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책방 골목 문화관과 어린이 도서관 개관 등 구매객을 유입하기 위한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네, 여기 처음 왔는데 고소도 많고 이제 뭐 옛날 책도 많아서 볼거리도 풍성한 것 같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골목이 너무 짧아서 조금만 걸으면 이제 골목이 끝나버리니까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6.25 한국전쟁의 피난민들이 자신들의 책을 팔기 시작하면서 형성한 책방 골목. 그 명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영업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시작은 86년, 86년 예. 3월달. 30년 가까이. 30년. 예. 처음에는 대학 교재를 하다가 여러 가지 하다가. 나중에 또 아동도서가 잘 되니까 그걸로 바꿨다가 또 요즘은 또 일반 서적이 잘 되잖아요. 교양도서 뭐 이런 쪽으로 또 바꾸고 그래가지고 두 개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 여기는 아동도서 그대로 살리고 그쪽에는 또 일반 두 군데를 이렇게. 손님들이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오시나요? 근데 이제 손님들도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없죠. 없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관광객이 오니까 아무래도 많고 처음에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갑자기 관광객이 접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미스도 많고 사실 불친절하거나 뭐 이런 손님들이 뭐 불쾌감을 느끼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고 방문객은 늘었지만 구매객은 제자리인 보수동 책방골목. 부산에 특히 보수동에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이 공간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삼복도에 있는 집들이 작잖아요. 그런 작은 공간을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주로 리모델링을 하고 뭐 조그만 책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은 소장가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책박물관들 그런 책방 같은 데는 이쪽에 보수동에 사시고 계신 어르신들이 직접 이제 운영하실 수 있도록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민이 참여하는 형태가 참 좋을 것 같고서 이렇게 길에 머물고 있는 책방을 이제 구릉으로 위로 주택적으로 올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어떤 세계적인 어떤 책마을로 꿈을 꾸고 있죠. 문화 공간이 될 책방 골목, 창작과 창업의 공간이 될 동네 가게. 이로써 보수동의 경제도 살아나겠죠? 오늘 도시의 승리에서는 원도심의 배후 주거지인 보수동을 둘러봤습니다. 도시의 화려함 속에 감춰진 보수동. 이제 이곳도 변화가 시작되겠죠. 사실 부산 경남 지역에는 이처럼 도시재생을 기다리는 수많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저희 도시의 승리에서는 이곳들을 찾아 발굴하고 또 지역민들과 함께하며 새로운 재생의 현장으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시의 희망은 사람, 도시재생은 곧 사람의 승리. 활력이 넘치는 부산, 모두가 행복한 우리 동네. 그 꿈을 실현할 도시재생 지원 프로그램 도시의 승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